안녕하세요. 544페이지에 변동 원가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변동 원가하고 표준 원가하고만 남았는데, 이 변동 원가는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게 변동 원가죠. 이 변동 원가가 왜 도입이 됐느냐? 전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얘네들을 모두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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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그러면 이걸 다 집어넣고 원가는 4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 이제 전부 원가 계산이고, 그에 비해서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를 직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원가로 안 넣고 요거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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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100원은 얘를 원가에다 집어넣지 않고 원가는 300원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부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가 400원인데 이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원가에 집어넣지 않고 원가는 300원이고 요 고정 제조 간접비 100원은 요거는 기간 비용으로 요렇게 처리하는 게 요게 바로 변동 원가예요. 그럼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신바람 패션. 자, 신바람 패션에서 1월 달에 원피스를 만들 때 원가하고, 자, 꽃이 피는 4월 달에 만드는 원피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틀려졌죠. 왜 그래요? 자, 생산량이 1월 달에는 100벌밖에 안 되지만 4월 달에는 1000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세는 1월 달에 나가는 집세나 4월 달에 나가는 집세는 동일하잖아. 그러니 집세까지 집어넣고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즉 고정비 같은 거를 집어넣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1월 달의 제조 원가와 생산량이 많은 4월 달의 제조 원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고정 제조 간접비는 빼버리고 원가 계산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해서 계산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변동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조업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원가가 어때요? 항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야 경영기획을 수립할 때 더 유리하게 경영기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이 바로 변동 원가고, 우리네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해요. 그냥 차이점만 보세요.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의 차이는 오로지 고정 제조 간접비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게, 우리 지난 시간에 CVP 분석을 배웠는데 CVP 분석에서는 변동 판매 관리비도 다 이익 계산에 집어넣잖아요. 왜? 그거는 이익에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판매 관리비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원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만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점수 맞기 좋은 게 요 변동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교재 545페이지에 보시면 길잡이 문제 1번. 다음 중 변동 원가 계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자, 변동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원가 관리에 유용하죠. 그 다음, 제조하려고 하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자, 고정 제조 간접비는 빼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판매 부문 업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 외부 공표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그게 틀렸네. 자, 우리 외부에 알리려면 그때는 고정비가 됐든 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변동비가 됐든 다 들어가서 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외부에 공표하고자 할 때는 죽어도 변동원가 계산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으로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외부 공표용으로는
변동원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4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 5번. 따라서 변동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이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하였다. X1년 중에 제품을 10,000단위 생산하여 8,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X1년도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리 한번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으로 하게 되면 먼저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개당 22원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당 원가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재료비가 22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8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판매관리비, 그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10원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정 원가에 보면은 고정 가공비가 11만 원 나왔어요. 11만 원이 10,000개를 생산할 때 11만 원이니까 한 개에 11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한 개에 11원 들어가면, 자, 요게 이제, 요거죠? 고정, 여기 이제 11원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18원이고,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계산은 51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1원이 이 한 개당 원가가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변동원가는 재료비가 22원에 노무비가 18원, 요거는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4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 제조원가는 4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에 의한 제조단가는 51원. 그런데 우리 10,000개를 만들어서 8,000개를 판매했으니까 몇 개가 남아있어요? 2,000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2,000개가 여기 얼마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2,000개 이렇게 곱해주면 쟤는 51원씩 2,000개 하니까 102,000원이 기말의 제품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8만 원하고, 그 다음에 102,000원하고, 그러면 답은 102,000원에 8만 원이니까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아주 쉬운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원가에 집어넣느냐, 전부원가, 또는 다른 말로 얘를 흡수원가라고 그래요. 흡수원가.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직접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직접원가라고 한다. 요 내용, 이름,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영업이익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오로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고정제조간접비 때문에 발생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요령으로 이제 이해를 할 건데요. 무조건 생산량이 크냐, 판매량이 크냐, 이것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면은,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크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크면 그때는 직접원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것만 꼭 암기해 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547페이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조건이 나왔고,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와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 다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원가와 제조원가와 영업이익을 구하라.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이거 한 문제 1분 줘놓고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줘놓고 어느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이 얼마나 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짜려보는 거야. 짜려보면은 뭐만 찾아내면 되느냐? 자, 무조건 전부원가, 변동원가에서는 판매관리비는 삐끼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만 찾아요? 고정지주간접비만 찾아내요. 그러면 고정지주간접비는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만 원이 나왔죠? 고정지주간접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요거를 뭐로 나눠주느냐? 생산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몇 개예요? 10,000개. 그러면 10,000개를 생산할 때 100만 원의 고정지주간접비가 들어갔으니까 한 개당 고정지주간접비는 1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원인데 자, 그 다음에는 생산량이 지금 몇 개야? 10,000개. 그 다음에 판매량은 8,000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2,000개 차이 나요. 그러면 2,000개에 100원씩이면 20만 원이지? 그러면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20만 원 큽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밑에 해답을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0만 원이고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50만 원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20만 원 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를 한번 제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선 정보원가 계산으로 할게요. 우선 매출액이 나오겠네.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먼저 10,000원, 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한대. 그러면 10,000개를 생산해서 8,000개를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800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기초의 제품이 얼마 있었느냐? 기초의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완성품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단기 완성품은 먼저 재료비가 200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재료비가 200원이고 노무비가 250원이고 그 다음에 변동제주간접비가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550원이죠? 그럼 10,000개를 만들었으니까 550만 원에다가 고정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650만 원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된다.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기말 제품은 2,000개가 남아있겠네? 그러면 2,000개면 130만 원이 되나요? 13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520만 원이 전분가 계산에 의한 매출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요 130만 원은 요 6,500개가 650만 원이 10,000개 값이에요. 그러면 10,000개 중에서 8,000개가 팔렸고 2,000개가 남아있으니까 130만 원이 되고 8,000개에 해당하는 매출원가가 520이죠. 그럼 800에서 520을 빼게 되면 280만 원이 요게 매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매출이익을 280만 원 보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판매관리비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판매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우선 하나에 100원씩 8,000개를 팔았으니까 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정 판매관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죠. 따라서 자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정분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80에서 230만 원을 뺀 50만 원이 요게 정분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변동원가 계산은 우선 매출액은 같을 겁니다. 매출액은 800. 자, 내가 기초 제품은 없죠? 여기 이제 단기 완성품의 제조 원가가 이게 틀려지는 거죠. 자, 변동비만 갖고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재료비가 200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250원, 그 다음에 변동제주간접비는 100원. 그러면 550원이야. 그러면 고정제주간접비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550원씩 10,000개니까 550만 원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기말 제품은
11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얼마가 돼요? 44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변동원가 계산의 매출원가는 이런 식으로 550만 원 곱하기 만분의 2천에서 110, 만분의 8천에서 440. 그러면 800에서 440이면 360만 원이 요게 매출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익이 360만 원이 간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변동 판매 관리비가 80만 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정 제조 간접비가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만 원이 들어갔고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전액 100만 원을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거기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 나왔으니까 얘를 1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250, 80 더하면 330이니까 360에서 330을 빼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왜 이유가 왜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고정 제조간접비 100만 원이 다 비용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고정 제조간접비가 여기 제조원가에 들어갔잖아요. 제조원가에 들어가가지고 팔고 남아있는 만큼 기말이 이렇게 13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말이 얼마가 돼요? 11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차이. 이 차이가 바로 영업이익의 차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팔린 거는 원가가 되고 안 팔린 거 2,000개만큼은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다 전액 비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냅둬요. 복잡하면 이해하지 말고.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거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고정 제조간접비를 전액 단기 비용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팔린 만큼만 비용으로 보고 안 팔린 거는 자산으로 보겠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좌우지간 우리네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네 시험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음에 어느 경우에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보다 당기순이익이 크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죠.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면 전부원가가 큰 거다. 따라서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밑에 이제 답 봅니다. 길잡이 문제. 요게 이제 우리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K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 계산과 직접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구할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이 영업이익이 크며 그 차이는 얼마냐. 이게 전통적인 우리네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가 크냐 이걸 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10,000개, 판매량은 9,000개. 그럼 생산량이 크네. 그럼 답은 전부원가가 큰 거야. 그러면 답은 전부원가가 크다. 그랬으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가 크냐 그거 계산 못해도 이거는 하나 맞힐 수 있잖아.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그러면 2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지?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 1번. 이렇게 해도 답이 보이잖아요. 자, 얼마나 크냐? 그거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고정 제조 간접비다 그랬죠?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비만 찾아봅니다. 그러면 대본 나왔네.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12만 5천 원이 딱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12만 5천 원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생산량이 몇 개야? 10,000개.
그러면 10,000개니까 하나에 12원 50전. 그런데 몇 개 차이 나요? 1,000개가 차이 나니까 12,500원이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2,500원만큼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큽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하나도 쉽습니다. 하나도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 한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문제 풀어보고 또 표준원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566페이지로 갈까요? 566의 적중 예상 문제 1번. 주식회사 화이트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구할 때 어느 방법의 영업이익이 크며 그 차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뭐 똑같은 문제네. 에이씨. 자, 보세요. 생산량과 판매량을 봅니다. 생산량이 크네요. 그러면 답은 전부 원가가 크다. 따라서 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딴 거 뭐 찾아야 돼요? 고정지주간접비 찾았지? 자, 고정지주간접비가 똑같네. 125,000원. 그러면 125,000원인데 생산량으로 10,000개로 나눠주면 한 개에 12원 50전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판매량이 8,000개로 나왔죠?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2,000개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2,000개로 곱해주면 25,000원만큼 전부원가 계산이 크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으로 바뀌는 것이다. 참 쉽죠? 자, 계속 2번 직접 원가 계산에 대하여 맞는 거. 자, 딴 거 없어요. 직접 원가 계산은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뭐 볼 거 뭐 있어? 5번이죠. 변동 제조 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하는 원가 계산 방법.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3번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음에 어느 경우가 전부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보다 적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판매량이 많을 때죠. 자, 생산량이 많으면 전부 원가가 큰 거고 판매량이 많을 때는 이때는 변동 원가가 큰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한 경우. 4번 삼양사는 단기 중에 제품을 10,000단위 생산하여 8,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앞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우리 아까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한번 찬찬히 해봅니다.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의 단위 원가. 그럼 먼저 요거는 직접 원가 계산부터 먼저 해주는 게 편해요. 자, 직접 원가는 먼저 재료비가 60,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70,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가 30, 고정제조간접비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직접 원가에서는. 그럼 끝. 그러면 160만 원이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 원가가 된다. 그러면 하나에 몇 개 생산했어요? 10,000개를 생산했으니까 10,000개로 나눠주면은 한 개에 160원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 단가가 되는 거죠. 단위 원가. 그러면 답은 그냥 바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전부 원가 계산에 만약에 똑같은 게 또 있다면, 자, 이제 전부 원가 계산은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하나, 이 고정지주간접비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정지주간접비는 얼마 나왔어? 50만 원이 나왔네. 50만 원이 나오니까 전부 원가 계산은 210만 원이 되고 10,000개로 나눠주면 하나에 210원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위 원가, 전부 원가 계산은 210원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160원이고, 자, 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변동 원가 계산 해가지고 더하거나 아니면 전부 원가 계산을 해서 지우거나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답만 찾아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넘어갑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X1년도의 생산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 자, 영업이익의 차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만 찾아내? 고정제조간접비만 찾아내시라. 그러면 고정제조간접비는 1,600원 나와 있죠? 자, 1,600원이 나왔고,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줍니까? 생산량으로 나눠라. 그러면, 생산량이 몇 개로 나왔어요? 100개로 나왔죠? 자, 100개로 나왔으니까 100개에 1,600원이면 한 개에 16원씩이네. 16원씩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생산량이 100개에 판매량이 80개면은 생산량이 크죠. 따라서 전부원가가 큰 거네. 얼마 큰 거야? 20개만큼. 그러면 20개니까 얼마야? 320원만큼 크겠네. 따라서 답은 1번 320원이 크고, 어느 원가 계산 방법이 크냐라고 물어봤어도 전부원가가 크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것이다. 7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구해 보실까요? 우선 직접 재료비는 얼마야? 단위당 재료비는 600원이고 노무비는 2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는 300원이 나왔고, 그 다음 주의할 거, 변동판매관리비는 절대 원가로 넣으면 안 되죠. 다만 CVP 분석에서는 들어가야 되고 판매비도 들어가야 되고 변동원가 전부원가에서는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된다. 끝.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1,100원이네. 자, 뭐예요? 그냥 단위당 제조원가 그랬으니까 정답은 1,100원. 이 16회 때 나왔던 그냥 공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다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고정제조간접비만 더해주면 돼. 자,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고정제조간접비가 80만 원이 나왔는데 80만 원, 이건 단위당 원가고 이건 80만 원은 총원가죠. 그러면 얘를 몇 개 만들었대요? 2,000개 만들었다. 그러면 2,000개도 나눠주면 한 개에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80만 원을 2,000개로 나눠주면 400원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400원만 더 추가해주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원가는 1,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쉽죠? 그래서 실제로 변동원가 계산이 시험에 나오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거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5번. 568페이지의 5번은 요거는 이제 유령인데요. 시험이 점차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X1년 5월에 영업을 시작한 서울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5월과 6월에 2달간에 걸쳐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X1년 6월 중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직접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관사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단순하게 그달 것만 물어봤는데 2달에 걸쳐서 물어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건 요령이에요. 그냥 요령으로 요 T자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T자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전초 변말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우리 항상 그냥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초 변말.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기억이 났어. 전초라고 그랬지. 그래서 전초라고 그랬으니까 전초.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말. 이거야 곤란하지. 지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을 이걸 구분하는 건데 여기다가 같은 쪽에다 두 개 써놓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전초, 변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거기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정보원가 계산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이건 얼마냐 이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에 기초와 기말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초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게 5월이잖아. 5월. 지금 X1년 5월에 영업을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5월에는 기초가 없었겠죠. 그런데 5월에 보니까 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1,000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1,000개의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냐? 그게 이제 일로 들어가야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전초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지. 다시. 여기서 말하는 초라는 것은 지금 이게 주어진 자료가 6월달 자료란 말이에요. 6월달 자료. 그러면 6월의 초는 5월이 되는 거지. 6월의 초는 5월이 되는 거니까, 5월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고정제조간접비, 5월의 제조간접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얘는 8,000개를 만들 때 160만 원이니까, 하나에 얼마씩이야? 160만 원을 8,000으로 나눠주면 하나에 200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7,000개는 팔렸어요. 그러면 1,000개가 남아있으니까 20만 원이 6월의 기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가 된다. 이 소리라.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요게 6월달 자료기 때문에 그래요. 6월달. 따라서 5월의 말은 6월의 초가 되더라. 그거 생각하시면. 자, 다시 한번 정리. 5월에 8,000개를 생산해서 7,000개를 팔았으니까 1,00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6월의 기초로 와서 6월의 기초는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000개가 있었는데 6월에 9,000개를 생산했죠. 그럼 모두 10,000개가 있었는데 10,0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말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월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120이 됩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6월 중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면 직접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6월에 생산량이 9,000개인데 판매량이 만약에 7,000단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3,000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3,000개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까 그 문제는 이걸로 끝난 거고, 제가 문제를 바꾼다면, 그럼 이제 6월 달에 고정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162만 원이 나와 있죠? 162만 원을 9,000개를 만들었어요. 9,000으로 나눠주면 한 개에 180원이 되고, 그게 3,000개니까 54만 원이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54만 원 써주면 120에서 54만 원을 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66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항상 변동원가 계산에서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려운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만 꼭 판단하시고, 자, 무조건 전초 변말, 어렵게 나올 때는 전초 변말, 그것만 꼭 기억하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원가 계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 표준원가인데, 표준원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 표준원가,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이 표준원가만큼 또 쉬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쉽긴 뭐가 쉬워요. 어렵죠.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생각하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딱 남은 게 의사결정회계가 하나 남았는데, 자, 의사결정회계를 먼저 할까? 시간이 좀 그러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여기서 끝내고, 자, 다음 시간에, 표준원가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회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